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한옥마을, 그곳에 자리 잡은 민씨 가문의 저택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채 여전히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정원의 단풍나무 잎사귀가 붉게 물들어가는 그곳에서 민유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흙으로 물들었고 손톱 밑에는 풀잎의 녹색이 스며들어 있었다. 민유, 25의 젊은 여성이지만 집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다. 그녀는 정원사였다. 아니, 정원사라기보다는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민유의 어린 시절은 부산의 좁은 판자집에서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홀로 그녀를 키우며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가던 여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민유는 고아가 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민씨 가문의 할머니 민옥순 여사는 먼 친척의 연줄로 그녀를 데려와 정원일을 시켰다. 너는 우리 집의 은혜를 입은 몸이야? 고마워해야 해. 할머니의 말은 늘 그렇게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은혜 뒤에는 차별이 도사리고 있었다. 집안 사람들은 민유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특히 할머니의 장남인 삼촌과 그의 아내는 그녀를 시골 촌스러운 것이라 비웃었다. 저런 게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게 말이 돼. 식탁에서 민유가 앉으려 하면 삼촌 부부의 눈초리가 쏘아졌다. 민유는 늘 뒷마당의 작은 창고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곳은 그녀의 방이자 그녀의 감옥이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꽃잎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그녀는 잃어버린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민유는 정원의 장미덤불을 다듬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멀리서 할머니의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다. 민유, 여기 와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다. 민유는 흙을 털며 다가갔다. 할머니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손에 든 오래된 사진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요? 민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젊은 여인 둘이 웃으며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명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다른 한 명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민유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희의 어머니야. 내 오랜 친구였지? 소희는 내 언니 같은 애였어. 민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희. 민소희. 그녀는 이 집의 진짜 손녀였다. 할머니의 외동딸이 낳은 딸, 집안의 보배였다. 소희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존재였다. 반면 민유는 그냥 정원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유야, 너는 왜 여기 왔을까? 내 어머니가 나에게 부탁했어. 너를 지켜달라고. 민유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주름져 있었다. 할머니,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꽃들이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민유의 마음속에는 소희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소희가 집에 올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민유의 가슴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날 오후, 소희가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정원에 서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민유 언니, 소희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다. 민유는 장미가위를 쥔 채 멈칫했다. 언니. 소희는 늘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그 호칭 뒤에는 거리가 있었다. 소희는 집안의 공주, 민유는 하인. 소희야, 오랜만이네. 대학은 어때? 민유가 웃으며 물었다. 소희는 다가와 민유의 손을 잡았다. 피곤해 죽겠어. 할머니는 안녕하세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민유는 그 온기에 가슴이 떨렸다.
소희의 눈빛은 항상 민유를 꿰뚫었다. 언니, 왜 항상 이렇게 일만 해? 나랑 산책할래? 소희의 제안에 민유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할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유의 팔을 끌어 정원의 오솔길로 데려갔다. 가을 잎사귀가 발밑에 바스락거렸다. 언니,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꿔. 언니가 나한테 키스하는 꿈. 소희의 말에 민유의 얼굴이 붉어졌다. 소희야, 장난치지 마. 하지만 소희의 눈은 진지했다. 장난 아니야. 언니, 나도 언니를 좋아해. 그 순간 민유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소희의 고백은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바람은 태풍의 전조였다. 집안 사람들은 이미 소희의 기상한 취향을 의심하고 있었다. 삼촌 부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애가 또 이상한 짓을. 손녀가 아니라 손자라도 낳았으면 좋겠어. 민유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사랑은 시작부터 금기였다. 할머니는 그날 밤 민유를 불렀다. 유언장을 봤니? 내 이름이 올라 있어. 민유는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 왜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내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이야. 진짜 손녀는 소희가 아니야. 그 말은 폭탄이었다. 민유의 혈통이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하지만 그 비밀은 더 큰 폭풍을 불러일으킬 터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의 불빛은 희미해졌다. 민유는 창고 방의 얇은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짜 손녀는 소희가 아니야. 그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민유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나온 낡은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의 필체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옥순 누나, 제 딸을 부탁해요. 민유는 당신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민유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숨겨진 딸. 그 불가능한 진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다시 정원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언니,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이야. 우리 둘만의 정원 화분 안에는 민유가 가꾼 장미가 피어 있었다. 소희의 그림은 섬세했다. 두 여인의 실루엣이 장미 사이에 서 있었다. 민유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소희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나 같은 사람한테. 소희는 민유의 뺨을 어루만졌다. 언니가 어떤 사람? 언니는 내 가족이야. 아니, 그 이상이야.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민유는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소희의 눈빛에 사로잡혔다. 가벼운 입맞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차별을 잊게 하는 마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삼촌은 문간에 서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소희, 당장 들어와. 저런 여자랑 어울리면 안 돼. 삼촌의 고함이 정원을 울렸다. 소희는 민유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빠, 왜 그래? 민유 언니는 우리 가족이야. 삼촌은 코웃음을 쳤다. 가족. 저건 그냥 하인일 뿐이야. 게다가 너희 둘이 그딴 짓을 하다니. 집안 망신이야. 민유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사랑은 이미 폭로된 비밀이 되었다. 할머니는 그 소란을 듣고 나왔다. 그만해. 소희는 내 손녀야. 민유도.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야.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삼촌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민유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내 누나의 딸이야. 내가 숨겨둔 비밀이지. 그 폭로는 가족의 균열을 만들었다. 삼촌 부부는 할머니를 압박했다. 유언장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소희를 버리시게요? 소희는 충격에 빠졌다. 할머니,
민유 언니가. 제 사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유는 소희의 손을 잡았다. 소희야, 미안해. 나도 몰랐어. 하지만 소희의 눈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언니, 그게 정말이야? 우리는. 혈연, 그 질문은 그들의 관계를 위협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전통 가문에서 그런 사랑은 더 큰 금기였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팽팽했다. 삼촌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다. 민유가 진짜 손녀라면 우리 몫이 줄어들어요. 어머니, 이건 사기예요. 할머니는 침묵했다. 민유는 정원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흙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이제 그 흙은 그녀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소희가 다가왔다. 언니, 나 무서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소희의 포옹은 민유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반배는 시작이었다. 삼촌 부부는 소희를 대학으로 돌려보냈다. 너는 서울에서 제대로 공부해. 여기서 이상한 감정에 물들지 마. 소희는 울며 떠났다. 민유는 창고 문을 닫고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소희야, 기다릴게.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할머니의 건강은 나빠졌고 유언장의 비밀이 점점 더 큰 파국을 예고했다. 겨울이 다가오며 정원은 백설으로 뒤덮였다. 민유는 매일 눈을 치우며 할머니의 방으로 약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호흡은 가빴다. 민유야, 소희를 잘 지켜줘. 내 어머니처럼. 강하게 할머니의 말은 유언처럼 들렸다. 민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소희는 제 전부예요. 소희는 서울에서 편지를 보냈다. 언니, 아빠가 감시해. 만나러 갈게. 사랑해. 그 편지는 민유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삼촌은 더 노골적으로 민유를 괴롭혔다.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당장 나가. 그는 민유의 짐을 창고 밖으로 던졌다. 민유는 눈물을 삼키며 정원으로 도망쳤다. 눈보라 속에서 그녀는 소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사랑은 추위조차 녹일 듯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소희가 몰래 돌아왔다. 그녀는 후드를 쓰고 정원 문을 두드렸다. 언니, 민유는 소희를 안아 올렸다. 소희야, 어떻게 왔어? 소희는 웃었다. 택시 타고 왔어. 할머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가져왔어. 그들은 할머니의 방으로 갔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소희야, 왔구나. 이제 다 말할게. 할머니는 가족 모두를 불렀다. 삼촌 부부, 사촌들, 그리고 민유와 소희. 유언장을 읽을 때가 왔어. 변호사가 왔으니 이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민옥순 여사의 유언에 따라 재산의 절반은 민유에게, 나머지는 소희에게 상속됩니다. 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민유가 왜? 그녀는 외부인이에요. 할머니가 말했다. 민유는 내 손녀야. 내 누나의 딸,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인과 그 말에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삼촌은 소리쳤다. 어머니가 레즈비언. 이 집안의 수치예요. 소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희야. 내 어머니도 그랬어? 우리는 사랑으로 살았지? 차별 속에서도. 민유는 충격에 빠졌다. 할머니의 과거, 어머니의 비밀.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삼촌은 변호사를 위협했다. 이 유언은 무효야. 정신 이상으로 쓴 거지. 하지만 변호사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분노한 삼촌은 소희를 끌고 나갔다. 너도 이 집을 나가. 이상한 사랑에 물든 년. 소희는 울며 민유를 끌어안았다. 언니, 나갈래.
같이 민유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를 두고 못 가. 그날 밤 그들은 정원의 눈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우리 사랑은 할머니처럼 강할 수 있을까? 소희의 물음에 민유는 키스했다. 응, 영원히. 하지만 다음 날 삼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집안 사람들을 모아 민유를 고발했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DNA 검사를 해보자. 민유의 혈액이 채취되었다. 기다림 속에서 소희는 민유의 곁을 지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언니 편이야. 그들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다. 한국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 뜨거웠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저택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민유 씨는 민옥순 여사의 직계 후손입니다. 유언은 유효합니다. 삼촌은 책상을 내리쳤다. 이게 어떻게? 어머니의 과거를 왜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숨긴 게 아니야. 보호한 거지? 우리 사랑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소희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감사해요. 민유 언니를. 우리를 하지만 삼촌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언론에 유출했다. 명문 가문의 레즈비언 스캔들, 신문 기사가 쏟아졌다. 민씨 가문, 숨겨진 유산 분쟁, 손녀 vs 하인, 민유의 사진이 실렸다. 그녀는 정원에서 울었다. 소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소희는 민유를 안았다. 아니야, 언니.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그들은 서울로 도망쳤다.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소희는 미술 아르바이트를, 민유는 카페 정원을 가꾸었다. 그곳에서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아침에 소희가 그리는 스케치, 민유가 끓이는 김치찌개. 한국의 일상 속에서 그들은 자유를 맛보았다.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삼촌이 소희를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민유는 버려, 소희는 문을 닫았다. 아빠, 나 이제 행복해. 삼촌은 속삭였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그 말은 소희의 마음에 가시를 박았다. 밤에 소희는 민유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무서워. 우리가 정말 괜찮을까? 민유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처럼 우리는 강해질 거야. 그들은 한옥 마을 축제에 갔다. 전통 춤과 한복 속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다. 레즈비언 커플의 스캔들, 악플이 쏟아졌다. 조국을 더럽히는 짓, 민유는 소희를 보호하려 애썼다. 소희야, 나 혼자서. 그러나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할머니의 사랑, 우리의 사랑. 차별 속에서 피어나는 꽃, 그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사랑은 사랑이야. 하지만 반대도 거셌다. 삼촌은 소희의 대학을 압박했다. 퇴학시켜 소희는 강의실에서 쫓겨났다. 민유는 결심했다. 소희야, 결혼하자. 법적으로 보호받자. 한국의 동성결혼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약식을 했다. 작은 정원에서 꽃잎을 뿌리며 영원히 함께. 하지만 그 서약은 더 큰 시련을 불렀다. 삼촌이 재산 소송을 걸었다. 유언은 조작, 법정에서 민유는 증언했다. 저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법정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민유 씨, 당신의 정체를 증명할 증인이 있습니까? 민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의 일기입니다. 변호사가 일기를 읽었다. 민유는 내 사랑의 결실. 소희와 함께 지켜줄게. 청중석에서 소희가 눈물을 흘렸다. 삼촌은 반박했다. 그건 감정적 글일 뿐. 혈액 증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DNA는 명백했다. 판사는 유언을 인정했다. 재산 분배는 유효합니다. 삼촌은 패소 후 복수를 꿈꿨다. 그는 소희의 직장을 빼앗았다. 미술관 주인이 말했다. 스캔들 때문에. 미안해. 이소희는 절망했다. 언니, 나 포기할까? 민유는 소희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우리는 할머니의 유산을 이을 거야. 봄이 왔다. 정원은 다시 피어났다. 민유와 소희는 저택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유언은 그들을 묶었다. 삼촌 부부는 떠났다. 이 집은 더러워. 이제 저택은 그들의 것이었다. 그들은 정원을 재가꾸었다. 장미와 국화, 할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꽃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싹텄다. 소희는 말했다. 언니, 재산 때문에. 우리 사랑이 변한 기분이야. 민유는 충격받았다. 소희야, 그게 아니야. 나한테 재산은. 소희는 울었다. 삼촌 말이 맞아. 우리는 혈연이잖아. 이 사랑은 반배의 씨앗이 뿌려졌다. 소희는 서울로 혼자 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유는 홀로 저택을 지켰다. 정원의 꽃들이 시들어갔다. 그녀는 할머니의 무덤에 갔다. 할머니, 소희를 돌려주세요. 바람이 속삭였다. 사랑은 기다림이야. 민유는 소희에게 편지를 썼다. 너 없인 이 유산은 아무 의미 없어. 돌아와. 소희는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언니, 나 임신한 척했던 거 알아? 아니, 진짜 아냐. 그냥. 두려웠어. 민유는 웃었다. 바보, 우리는 둘이면 돼. 그들은 다시 포옹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보수 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파괴해. 민유와 소희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의 사랑은 할머니의 유산. 차별을 넘어 그 성명은 사회를 흔들었다. 페미니스트 그룹이 지지했다. 레즈비언의 목소리. 하지만 삼촌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소희, 나랑 결혼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 소희의 선택은 고통스러웠다. 삼촌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집안 명예를 지켜. 민유는 버려. 소희는 민유에게 말했다. 언니, 잠시. 헤어지자. 민유의 세상이 무너졌다. 소희야, 왜? 우리 사랑은. 소희는 눈물을 흘렸다. 사회가, 가족이, 나 피곤해. 그녀는 떠났다. 민유는 정원에서 무너졌다. 꽃잎이 그녀의 눈물에 젖었다. 홀로 저택을 지키며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어머니의 바다, 할머니의 비밀, 소희의 미소. 왜 나만 남겨? 그녀는 자포자기하며 술을 마셨다.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가 그녀의 슬픔을 달랬다. 소희는 삼촌의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곳은 감옥이었다. 소희야, 좋은 남자 소개할게. 삼촌의 말에 소희는 역겨웠다. 밤에 그녀는 민유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언니, 미안해. 마침내 그녀는 도망쳤다. 부산의 바다로. 어머니의 고향. 민유는 소희를 찾았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파도 소리 속에서 소희를 만났다. 소희야. 소희는 민유를 안았다. 언니, 돌아갈게. 진짜 사랑은 포기 못해. 그들은 바다를 보며 서약했다. 혈연이든 아니든 우리는 운명이야. 돌아온 저택에서 그들은 재건을 시작했다. LGBT 센터와 협력해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의 정원지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차별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들. 삼촌은 포기했다. 너희들 맘대로 해. 그는 떠났다. 하지만 고조는 남았다. 소희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에서 민유는 소희의 손을 잡았다. 소희야, 나 여기 있어.
소희는 미소 지었다. 언니, 우리. 결말은 민유는 울었다. 해피엔딩이야. 여름이 왔다. 정원은 화사하게 피어났다. 소희는 회복되었다. 그들은 결혼식 비슷한 행사를 열었다. 한옥 정원에서 친구들과 가족 이제는 진짜 가족이 모였다. 민유와 소희, 영원히 이 바람이 축복하듯 불었다. 삼촌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할머니의 사랑을 이제 이해해. 화해의 시작. 민유와 소희는 저택을 LGBT 쉼터로 만들었다. 옥순의 정원지라는 이름으로 젊은 레즈비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꽃을 가꾸었다. 세월이 흘러 민유와 소희는 백발이 섞인 노부부가 되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추억을 나눴다. 소희야, 우리처럼 강한 사랑은 없어. 소희는 웃었다. 응, 언니.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책이 되었다. 숨겨진 손녀의 사랑,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차별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꽃은 피어났다. 인간적인 결말, 사랑의 승리. 정원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었다.